네, 안녕하십니까. 6장 3절 발표를 맡게 된, 6장 3절 연습 문제 발표를 맡게 된 박현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6장 3절 연습 문제 및 토론 및 발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문제. 다음 주어진 선형 변환 t에 대해서 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맨 처음 문제로 행렬 변환 t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행렬 변환 t의 그 표준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그 표준 행렬은 선형 변환의 표준 기절을 각각 대입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선형 변환 t에 표준 기절을 하나씩 넣음으로써 각각의 열 벡터들을 구할 수 있고, 이 열 벡터들을 나열함으로써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 행렬을 가지고 기본 행렬사를 통해서 이 행렬의 REF를 구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REF를 통해서 구할 수 있듯이, REF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위 행렬의 열 벡터는 각각 다른 그 열 벡터들에 대해서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핵은 0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이 주소대로 들어가시면 세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 1번처럼 표준 기절을 대입함으로써 표준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표준 행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준 행렬도 1번에서처럼 열 벡터에 대해서 각각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핵은 2번의 경우에도 0벡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핵과 치역을 구하고 전단사를 판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단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 선형 변환의 핵이 0벡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선형 변환은 단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위 1번에서처럼 이 주어진 선형 변환의 핵을 구한다면 여기서 0벡터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0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선형 변환은 단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차원으로 움직이는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이 선형 변환은 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표준 행렬을 구할 때 표준 기절을 대입함으로써 표준 행렬을 구할 수 있는데 표준 행렬을 구하시고 나면 다음과 같은 표준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 행렬은 열 벡터에 대해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x2를 a라고 놓는다면 x1을 마이너스 2분의 9a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한 그 선형 변환 s의 핵은 다음과 같이 되고 이게 이제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단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표준 행렬 s가 정사각 행렬이고 아까 1번에서처럼 같은 차원으로 움직이는 변환이기 때문에 전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문제의 그 선형 변환은 단사와 전사가 모두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 풀이도 여기 나와 있는 주소로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에 대해서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행렬이 주어졌고 이때 핵을 x라고 했을 때 핵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이때 이 행렬과 어떤 열 벡터 x를 곱했을 때 0벡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일을 해보시면 x1을 a라고 놨을 때 x2를 마이너스 2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핵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풀이는 이 주소로 들어가서 세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도 3번에서처럼 이 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이 4번에 이 주어진 행렬은 각각 열 벡터에 대해서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x1, x2, x3를 구해보시면 모두 0이 나오므로 이때 핵이 0벡터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도 전에 있던 그 3번과 4번처럼 동일하게 풀면 핵은 이 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토대로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세 번째 행이 모두 0이기 때문에 x3를 a라고 놓고 푼다면 x1과 x2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핵은 여기 식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또한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세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에서 선형 변환을 이제 행렬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아까 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푼 것처럼 선형 변환의 표준 기절을 각각 대입함으로써 표준 행렬 t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은 표준 행렬과 그 핵을 곱했을 때 0벡터가 나온다는 것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행렬 t에서 RREF를 구하면 여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이 차례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식 1을 만족하는 해는 자명한 해를 갖게 되고 그 자명한 해는 0벡터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핵은 0벡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벡터 B가 행렬 A의 열 공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속한다면 A의 열들의 1차 결합으로 B를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벡터 B가 행렬 A의 열 공간에 속한다면 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행렬 A의 열 벡터들 각각의 1차 결합을 통해서 벡터 B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행렬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시면 0이 아니기 때문에 A는 역행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고 이때 구하고자 하는 행벡터 x가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를 다음과 같은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8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문제도 7번 문제에서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풀게 됩니다. 이때 행렬 A의 열 벡터 B를 첨가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이 첨가 행렬의 RREF를 구하면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행에 모두 0으로 나오기 때문에 B는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9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는 주어진 선형 변환이 단사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교재 정리 6.3.6을 이용해서 이 선형 변환이 전사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9번 문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아까 1, 2, 3번에서 했던 것처럼 표준 행렬 A는 표준 기절을 선형 변환에 대입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한 표준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표준 행렬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렬 A의 열 벡터들이 서로 1차 독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6.3.6을 이용한다면 이 주어진 선형 변화는 단사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6.3.6을 이용한다면 행벡터 또한 독립이기 때문에 이 선형 변화는 전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문제도 아까 9번처럼 9번과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때 표준 행렬 A는 아까 9번 문제에서처럼 표준 기절을 대입함으로써 각각에 나오는 열 벡터들을 나열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준 행렬 A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행렬이 나오고, 이 행렬을 기본 행렬사를 통해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는데, 이때 마지막 행이 모두 0이 나오기 때문에 행벡터들이 1차 독립이 아니고, 또한 열 벡터들도 1차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선형 변화는 전사와 단사 모두 아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과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VW가 RN의 각각 부분 공간이라고 하면 이 부분 공간 사이에 선형 변환을 다음과 같은 선형 변환이 있다고 한다면 U를 V의 부분 공간이라 하고 이 식을 만족한다면 T of U는 W의 부분 공간임을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분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 스칼라 배에 대해서도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벡터 x와 y가 U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T of x, T of y도 T of U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T는 선형 변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T는 덧셈에 대해서도 닫혀있고 스칼라 배에 대해서도 닫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U는 V의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덧셈 정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식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U는 V의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스칼라 배에서도 만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형 변환의 치역은 아까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처럼 덧셈에 대해서도 닫혀있고 스칼라 배에서도 닫혀있기 때문에 T of U는 W의 부분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A가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한다면 만일 TA of x가 AX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TA의 치역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렬 A를 열 벡터로 각각 나눠서 표현한다면 행렬 A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이용해서 TA of x equal AX를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주어진
변환이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형 변환이 되기 위해서는 덧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어야 되고 스칼라 배에서도 닫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보시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변환은 선형 변환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는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세이지를 통해서 구하는 것인데, 이때 문제에 주어진 행렬을 세이지를 통해서 REF를 구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여기서 전체 변수의 개수는 6개이고 이때 이 REF식에서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선행 변수들이 3개이기 때문에 자유 변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의 널 스페이스의 차원은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벡터 W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행렬 변환 이 W가 선형 변환 TA의 치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TA의 치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 행렬 A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세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식은 행렬 A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을 통해 표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행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열벡터 W는 치역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번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A가 n 곱하기 n 행렬일 때 모든 열벡터 B에 대해서 AX equal B가 해를 가진다면 이 행렬 변환 T의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주어진 문제에서 Rn에 속하는 모든 열벡터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치역은 Rm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6장 3절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